네, 2020년 4월 7일 이정훈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외교에 대해서 제가 우려하는 바를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문 정권의 삼강 외교, 붉은 등이 번쩍번쩍 조심해라 들어왔다. 북한이 도쿄올림픽 불참을 선언했는데 그것을 보고도 문 정권이 감을 못 잡으면 위기가 온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많은 언론 통해 보도가 됐는데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4월 3일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중국의 왕이 외교부 장관의 초청을 받아서 중국 샤먼, 대만 건너편에 있는 우리말로는 하문이죠. 거기에서 한중 외교장관 회담을 했습니다. 중국 초청으로 우리 외교부 장관이 중국을 방문한 것은 2017년 11월 이후 3년 만에 있는 특이한 일입니다. 왜 중국은 우리 외교부 장관을 초청했을까요? 이 회담이 있은 후에 정의용 장관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도하 언론에 보도가 됐죠. 중국은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중국은 한반도에서의 항구적 평화 정착과 이를 위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지지하고 있다. 이 두 가지 목표, 그러니까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죠. 이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중국이 건설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했고, 정 장관은 요청했고, 중국도 할 수 있는 협력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이런 얘기를 볼 때마다 참 답답한 생각이 많이 들어요. 자, 이렇게 중국이 약속했다고 중국이 우리를 지지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중국이 바보입니까? 자기네 이익 따라 우리나라 장관을 불러서 한 건데 한국을 위해 충성을 맹세할 리가 있습니까? 했다면 그 뒤에는 다른 노림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중국이 약속한 걸 뒤집어 보겠습니다. 한반도를 비핵화하려면 그 전제 조건이 북한이 비핵화죠. 북한의 핵을 이미 갖고 있으니까 북한의 핵화를 없애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북한을 비핵화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의 방법으로 뉴클리어 쉐어링이라고 몇 번 얘기했던 핵 공유를 한다든지 또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미국이 갖고 나갔던 미국 핵무기를 다시 배치하는 것 등을 검토해야 되죠. 북한을 비핵화하기 위해서. 그죠? 근데 지금 이런 식으로 정 장관과 중국이 약속한 걸 하게 되면 한반도 비핵화를 강조했으니까 북한은 이미 핵을 갖고 있는데 미국의 핵은 우리 대한민국에 들어올 수 없다가 되고 또 우리는 미국과 뉴클리어 쉐어링, 핵 공유를 할 수 없다가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만 불리한 합의를 왜 정 장관은 해주고 다니냐 이거예요. 북한은 지금 수소폭탄 실험까지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근데 중국은 그런 핵을 갖고 있는 북한을 확실하게 제재하고 압박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북한이 자꾸 핵무장을 더 강화하게 되면 그에 대응하기 위한 방어로서 미국이 한반도, 우리 남쪽에 핵무기를 다시 배치할 수도 있고 뉴클리어 쉐어링도 할 수 있는데 그걸 못하게 하기 위해서 중국은 자꾸 한반도 비핵화를 강조하는데 아이고 그거를 북한 비핵화라고 덥석덥석 받아버리면 이게 대한민국 외교부 장관 맞습니까? 저는 되게 답답합니다. 그리고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라는 게 뭡니까?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는 대한민국이 북한을 먹어서 통일하라는 게 아니고 남북한이 싸우지 말고 두 개 나라로 쪼개지라는 얘기입니다. 계속해서 중국은요 정전체제 준수를 외치고 있어요. 정전체제를 영구분단체제로 바꾸라는 게 중국이 요구하는 항구적 평화입니다. 문 정권은 뭐 종전선언에서 통일할 의지가 있다 그러는데 중국이 우리랑 의견이 같다 그러면은 또 중국이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위해서 건설적인 역할까지 하라고 요청했는데 이렇게 되면 문 정권은 통일하자는 정권입니까? 영구분단하자는 정권입니까? 난 도대체 종잡지를 못하겠어요. 이러니까 자꾸 문 정권은 외세에 이용당하는 겁니다. 자기는 똑바로 간다고 하는데 이용당하는 겁니다. 결국은 이게 뭐냐? 친중 정권의 민낯이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익을 해치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국가 목표는 통일이어야 됩니다. 어떻게 한민족이 둘러 쪼개서 살아갑니까? 더군다나 적대적으로. 독일도 한 통일을 우리가 왜 못합니까? 그리고 정 장관은 이런 얘기도 했죠. 코로나 상황이 안정되는 대로 가급적 조기에 시진핑 주석의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야, 참 좋죠. 네. 근데 이 문장을 자세히 보면 조건문이잖아요. if 문장. if 문장은 조건이 안 되면 이건 합의가 안 된 거예요. 코로나가 안정이 안 되면 못 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가급적 조기인데 추진하기로 했다잖아요. 추진한다도 아니고. 그리고 또 이런 얘기도 했어요. 한중 간 외교 안보 협의를 위한 2+2 회담을 조기에 한다. 하게 된다면 6년 만에 부활되는 겁니다. 그럼 2+2 회담을 하게 되면은 한중의 외교부 장관, 국방부 장관이 서로 만나는 건데,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와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논의를 주로 하게 되겠죠. 그러면 남북한이 영원히 분단되고 대한민국 땅에는 미국 핵무기는 절대로 들어오면 안 되고 한국은 미국과 핵공유를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무슨 사태가 벌어지냐. 남북 문제는 금방 설명드렸고, 지금 중국 처지에서는 미국하고 지금 경쟁하고 있잖아요. 근데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는 카드로서 대한민국의 핵무기를 배치할 수도 있잖아요. 북한을 이유로. 그러면 중국 스트레스를 엄청 받거든요. 그거 하지 말라고 미리 선방을 날린 건데 이걸 덥석 받아버린 겁니다. 중국은 자기 살기 위해서 이런 거예요. 미국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참,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중국을 압박할 수 있는 카드인데 미리 이렇게 합의를 해주니까 참 답답해요. 한미 동맹이 한중 관계를 이기겠죠. 이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중국은 어떻게 합니까? 지난번 사드 때 그랬던 한한령을 내려서 외교, 한국 여행객들, 지금도 오지 않지만 못 가게 하고, 히토류 수출 제한하면서 우리 경제를 흔들려고 그러겠죠. 지금 쿼드 플러스를 막기 위해서 중국은 북한 비핵화를 추진하는 게 아니라 북한의 핵화를 오히려 용인할 겁니다. 그래야 미국이 중국을 향한 압박이 북한을 향해서도 가니까 흩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왜 문 정권은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적극 응해주는 이런 모습을 보이죠? 아니, 10대 0으로 딱 가는 건 누구나 다 쉽게 봐요. 그건 안 돼. 그런 정책은 좋아 아니면 나빠 판단하지만 세상은 교묘하게 51대 49로 가기 때문에 어디가 유리한지 잘 모릅니다. 51대 49가 쭉 쌓이다 보면은 6대 4가 되고 7대 3이 돼서 돌이킬 수 없는 승부가 갈립니다. 51대 49를 잘해야 되는데 지금 문 정권은 외교에서 계속 거듭 실패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외교부 장관이 하고 왔는데 4월 5일 국방부 대변인인 부승찬 씨는 정례 브리핑에서 한중 2+2 형식의 외교안보 대화에 찬성한다.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 이런 브리핑을 했습니다. 한중 2+2 대화는 2013년 12월, 2015년 1월 열렸습니다. 모두 박근혜 정부가 해낸 것이었죠. 근데 사드 사태가 일어나면서 중단이 됐었습니다. 지금 중국은 미중 갈등으로 포위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러한 쿼드를 만들어서 미국이 압박하는데 이 쿼드를 확대하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쿼드를. 이제 쿼드 플러스를 만들려고 하는데 여기에 한국이 참여하는 걸 막기 위해서 저렇게 하는 건데 한미 동향을 잘 알고 있는 국방부가 대변인을 내서 저런 발표를 하니 저는 참 좀 한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군인들 진짜 군인인지 많이 의심이 됩니다. 그리고 한미 관계가 우리 문 정권 들어선다면 결코 좋지 않았거든요. 2016년 박근혜 정부 말기에 외교 국방장관 2+2가 한미 간에 하던 게 중단되고 나서 조 바이든 정부가 들어와서 이제 부활됐는데 덜썩 중국과도 2+2를 하겠다고 하니 중국이 한한령을 풀었습니까? 지금 어디 중국 관광객들이 오나요? 참 너무 성급한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한번 이런 보도난 기사는 봤고요. 이 보도의 배경이 되는 외교부 보도자를 다시 한번 봤어요. 중국이 우리를 뭘로 불렀지? 왜 불렀지? 하는 이유를 보니까 내년이 한중 수교 30주년이더만요. 1992년에 복교를 했는데 그걸 미리 중국이 땡겨서 한중 회담을 하자라는 그런 미끼로 던져서 땡겨온 거죠. 그리고 지난 1월 양국 정상이 전화 통화하면서 내년이 30주년인데 올해부터 내년을 한중 문화의 교류회로 선포를 했습니다. 그걸 평가하기 위해서 만나자. 그렇게 만나자고 해서 한중 간에 만나면은 중국 입장에서는 야, 한국은 미국 편이 아니야, 우리 편이야 이렇게 떠들 수 있잖아요. 왜 이런 빌미를 주냐 이거예요. 그리고 기타 등등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한중 수교 30주년을 명분으로 사드로 냉각시킨 한국과의 관계를 복원해서 한국이 쿼드 플러스에 참여하는 걸 막으려는 겁니다. 이게 속셈입니다. 그리고 북핵은 그대로 가서요. 자기네 유리한 상황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중국 측은 RCEP를 하자. 그 다음에
대한민국의 신남방 정책, 북방 정책하고 중국의 1대1로 사업을 연계시켜서 뭐 협력을 지속하자 뭐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해남도에 가게 되면 천인갱이라고 하는데 2차 대전 말기에 중국인들하고 징용 한국인들을 많이 죽였다고 하는 겁니다. 그걸 공동으로 조사하자 뭐 이런 걸 했습니다. 결국은 뭔가 하면 중국은 신남방 정책, 신북방 정책은요, 우리가 만든 건데 경제 방안이지 외교 정책이 아니거든요. 근데 중국의 1대1로는 중화 패권주의를 위한 겁니다. 그걸 엮어갖고 우리를 이용하겠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신남방 북방 정책을 미국도 자기들의 인도 패시픽 전략하고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의 신남방 북방 정책은 중국하고도 연결되고 미국하고 연결되면 이거 양다리 걸치게 되면 어느 한쪽한테 한번 우리가 얻어 터지게 되죠. 근데 이걸 왜 이런 합의를 자꾸 해주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천인경 공동연구조사는요, 다시 반일 감정을 일으켜서 한국을, 지금 일본에 가까워지고 있는 한국을, 문재인 정권을 다시 중국으로 끌어들이겠다는 겁니다. 이런 거를 덜컥덜컥 해주는 게 저는 매우 위태롭게 봅니다. 외교는요, 양다리 걸치기를 할 때도 있지만 잘못하게 되면 그것 때문에 전쟁이나 큰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지금 한국을 향한 강대국의 외교가 강화되고 있어요. 정리해 볼게요. 3월 17일 날 한미 외교장관이 있었습니다. 이땐 국방부 장관까지 같이 와서 서울에 와서 2+2 회담이 열렸죠. 그죠? 굉장히 오랜만에 열렸죠. 그리고 3월 25일 날 러시아 외교부 장관이 서울에 와서 한러 외교장관 회담을 했어요. 이 러시아 장관이 온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4월 3일 날 중국에서 한중 외교장관 회담이 열렸습니다. 샤먼에서. 자, 저는 아까 러시아 장관이 왜 한국에 왔나 알아봤는데 1990년 한국이 소련하고 수교를 했거든요. 그래서 2020년이 한러 수교 30주년입니다. 근데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못하고 뭐 비대면으로 했기 때문에 2020년, 21년을 한러 상호 교류의 해로 잡았는데 행사를 못하고 있다가 한미 외교 장관, 국방장관 회담이 끝나자마자 러시아 장관이 서울에 와서 한러 상호 교류의 해 개막식을 가셨습니다. 이 행사에 정의용 장관 참가했고 권고은 북방경제협력위원장이 참석했습니다. 이 개막식에서 정 장관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러시아의 지지와 협조를 요청했고요. 근데 이때 서울에 있는 외교가에서는 한러 30주년을 위해서 얼마나 뭐 대단한 행사라고 러시아 외교부 장관이 방한하느냐, 이거 한미 간에 2+2 회담을 했기 때문에 온 거 아니냐라고 굉장히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저한테를 이유를 묻는 외교관들이 있을 정도로 궁금해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한반도가 굉장히 예민한 상황이라는 뜻입니다. 그 3강의 외교부 장관, 미국 국방부 장관까지 왔죠. 이 한국에 오고 우리 외교부 장관을 만난 거에 대해서 우리 외교부는 한반도 주변 국가들과 전략적 소통을 지속해 나간다는 의미가 있다고 자화자찬했지만 사실은 한국을 끌어당기기 위해서 3강이 싸움에 들어갔다는 뜻이죠. 세조각 날 수 있는 위기를 맞았다는 뜻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북한이 도쿄올림픽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4월 6일 북한 체육성이 조선체육이라고 하는 홈페이지에서 조선올림픽위원회는 총회에서 악성 바이러스 감염증에 의한 세계적인 보건위기 상황으로부터 선수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32차 올림픽 경기대회에 참가하지 않기로 토의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은 도쿄올림픽이란 말도 안 써요. 때문에 북한은 88년 서울올림픽에 불참한 이후로 32년 만에 다시 불참하게 됐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어게인 평창 기회를 날린 거죠. 네, 평창을 무대로 다시 한번 남북 교류를 해보려고 그랬는데 끝난 겁니다. 자, 북한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걸 다시 보셔야 됩니다. 자, 김정은이 트럼프를 만난다고 할 때 중국이 어떻게 했습니까? 시진핑이 전용기를 보내주고 그 전용기를 타고 김정은이 싱가포르 갔었죠. 그리고 그 전후로 해갖고 몇 번을 초청했잖아요. 김정은을. 응? 그렇게 회담을 했습니다. 그렇게 그게 뭔가 얘기하게 되면은 바로 그 전에 겪었던 치열한 경험 때문입니다. 북한이 친미로 가거나 반중으로 돌아가게 되면 시진핑 중국은 어려워지거든요. 시진핑이 한국을 방문하면 북한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히 안 있습니다.
하노이 노딜이 있은 후 그때 그걸 계기로 남북 관계도 깨지고 미북 관계도 깨지죠. 그리고 난 다음에 몇 달 후에 19년 6월 달에 시진핑이 북한을 방문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시진핑 입장에서는 북한이 더 중요한 겁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됐는가 하면은 2013년에 외교를 박근혜 대통령이 좀 잘했죠. 특히 중국을 잘 끌어당겼죠. 2013년에 국빈 방문했어요. 그리고 2014년에 시진핑의 한국 방문을 잡아냈습니다. 서울대학교 가서 시진핑이 강의도 했었죠. 뭐 저자세 외교란 비난도 많이 했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근데 북한이 그때 가장 예민했었습니다. 그 때문에 북한은 6차 핵실험까지 달려갑니다. 핵실험하니까 미국이 그걸 북한을 제재하기 위해서 트럼프 정부 때 트럼프 정부가 아니죠. 막 중국으로 북한을 압박을 가했죠. 그러면서 쿼드를 만들어서 중국까지 압박을 하게 됐습니다. 그죠? 그 반작용으로 트럼프가 김정은을 땡겼을 때 김정은은 미국을 만나겠다고 하니까 중국은 김정은이 친미로 가게 되면 자기네가 고립되니까 굉장히 환대를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 경험이 있는데 그런 시진핑이 문재인 대통령이 땡긴다고 쉽게 올까요? 안 옵니다. 지금 북한은요, 최근에 지대지 미사일 쏘면서 미국과 대결하는 모습 보였죠. 그죠? 이렇게 되게 되면은 문 정권이 한미 관계를 강화할 거 아닙니까? 한미 관계가 강화되면 중국은 불리하니까 또 그걸 걷기 위해서 왕이 장관이 정의용 장관 불러들이는 거죠. 계속 뭔가 하면 각자의 필요 때문에 한국을 이용하는 건데 우리는 그게 한국이 대접받고 있는 거고 중요한 위치다. 이렇게 아전인수를 해석하면 크게 당한다는 겁니다. 지금 한반도는 사드 배치하기 이전, 그때까지는 박근혜 정부가 중국도 끌어당기고 미국도 끌어당기고 일본도 끌어당기고 외교를 막 하다가 사드 문제 딱 터지니까 확실하게 미국으로 갔죠. 그러니까 파탄 나면서 한한령 떨어지면서 한중 관계가 막 그렇게 된 거죠. 지금 이런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문재인 정권이. 한중 훈풍이 아니라 중국은 계산된 수를 쓰는 겁니다. 지금 북한은요, 미국은 물론 일본, 문재인 정권, 중국에게 모두 강한 사인을 보낸 겁니다. 올림픽 안 가. 딱 하면서. 우린 대결이야. 이런 구도를 보인 거고. 중국은 중국대로 저울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의 51%의 승리를 위해서 외교부 장관을 회담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린 그걸 자화자찬하게 되면 서두에 말린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러시아가 어떤 나라입니까? 러시아에 대해서는 슈링킹 스테이트라는 얘기를 합니다. 슈링크. 축소되고 퇴화하는 국가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대부분의 나라가 인구가 늘어나는데 러시아는 인구가 대표적으로 줄어드는 나라예요. 경제도 자꾸 유가가 떨어지면 굉장히 축소됩니다. 지금 러시아가 다시 총 GDP가 우리보다 떨어졌어요. 그런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문제에 개입하려고 외교부 장관을 보냅니다. 이거는 러시아도 한국을 예의주시한다는 뜻이거든요. 일본도 문 정권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일본 총리가 문 대통령 쉽게 안 만나주죠. 이렇게 예민할 때 양다리, 삼다리 걸치 외교를 하게 되면요, 위험을 맞을 수 있습니다. 상당히 위험을 무릅쓰고 승리할 것으로 보이는 한쪽을 꽉 잡는 게 오히려 사는 길입니다. 물론 잘못 잡으면 크게 실패하죠. 양다리 외교는 위험합니다. 근데 한국은 동맹이 있는 나라입니다. 동맹이 있는 나라가 동맹을 버리고 다른 나라에 걸쳐서 양다리, 삼다리 걸친다? 이거 위기자초하는 겁니다.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와 미국과 일본과 다 잘 지낸다고? 이런 거는요, 세계 최강인 미국도 못합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중국은 자기네 필요에 의해서 우리를 갑자기 끌어당기고, 러시아도 자기 형편도 어려운데 막 장관이 오고, 또 미국은 조 바이든 정부 이후 2+2 회담을 재개하고, 이런 것들은 각자의 국익 때문에 우리를 잡아당기는 건데, 이거를 뭘로 좀 이용해 볼까 이런 생각하고 있다가, 근데 북한이 또 올림픽 안 온다고 하니까 이건 뭐지 하고 이제 해석이 잘 안 돼서 헤매고 있는 우리 외교. 이게 우리 외교가 방향타를 잘못 잡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문재인 정부에서 붉은 등이 들어왔으니 지금까지 노선을 재검토해서 다시 한번 외교정책을 세워라, 이런 주문을 오늘 이 자리에서 드리고 싶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